안녕하세요. 색소폰 연주자 김현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음악은 언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소위 저 사람은 박치다, 저 사람은 뭐 음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음악성이 이제 DNA에 없는 거죠. 네. 박자를 맞추고 노래를 부를 때 따라 부르고 흉내낼지 모르는 그런 건데, 제가 음악 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, 뭔가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,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개그맨 같은 사람들이겠죠. 그런 사람들이 음악도 굉장히 잘합니다. 왜냐면 듣고서 이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 그 청각을 이제 많이 사용해야죠. 그래서 보지 못해도 이제 듣기만 해서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시각장애인들. 근데 세계적인 뮤지션들로 보면 뭐 레이 찰스나 스티비 원더,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일 건데요.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귀로 듣던 음악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악을 듣게 되거든요. 근데 음악만 들었을 때는 10,000번 넘게도 들을 수 있는데, 귀로만 들었을 때는 만약에 보고 듣게 되면 10번을 채 듣지 못합니다. 그게 좀 희한하죠. 보면서 들으면 좀 질리는 거죠. 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걸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어디 이동하거나 할 때 제가 듣고 싶은 음악들 이렇게 화면 보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만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제가 왜 그 화면을 보지 말고 음악만 들으라고 하냐면, 내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반주가 나오잖아요. 노래방 반주나 아니면 밴드 이제 반주가 나오는데, 그걸 듣지 못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박자가 이제 그때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메트로놈만 틀어놓고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. 메트로놈을 그냥 이렇게 똑딱 똑딱 하는 그 어떤 움직이는 걸 보면서 연습하는 거랑 그냥 소리만 듣고 연습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만 청각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다 건너뛰고 그냥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냥 무조건 노래방 반주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일단 보고 악보를 보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반주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도 정확히 불지도 못하고 들으면서도 흥도 안 나고 박자 맞추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그 메트로놈만 틀어놓고 이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, 한마디로.
그러면서 이제 메트로놈만 틀어놓고 연습하면서 그 톤이나 자기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점, 뭐 손 모양, 뭐 목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, 뭐 입 모양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유심히 이제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앉아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한 2, 30분 뭐 그냥 좀 불다가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불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100년이 가도 늘지 않습니다. 그거는. 예. 아니 근데 아니, 나는 뭐 그냥 뭐 취미로만 할 거니까 뭐 그건 이제 본인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하지만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. 예. 무서운 얘기죠. 예. 아무튼 그 연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.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, 예를 들자면 뭐 재즈, 클래식, 우리나라 트로트 그런 음악들을 하나에 푹 빠지셔서 오랜 기간 좀 들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, 불어 공부를, 중국어 공부를,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뭐 3개월, 뭐 요거 3개월, 중국어 3개월, 뭐 3개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어 5년, 불어 3년, 중국어 5년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서로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순도 비슷한 언어들도 있을 거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렇게 전체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이제 자기도 느끼게 되겠죠.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. 재즈, 클래식, 우리나라 트로트.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그냥 재즈, 클래식입니다. 한 분야에서 그래도 오랜 기간 취미로 하셔도 그래도 몇 년간은 그냥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뭐 재즈 너무 어렵다. 쉬운 재즈도 있습니다. 예.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색소폰을 다루는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색소폰 잘 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사이트에 영어로 베스트 재즈 색소폰 이렇게 검색하시면 색소폰, 재즈 색소폰에서 이제 대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50명이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서 뭐 하루에 한 명씩, 뭐 하루에 2명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사람이 가장 생애 히트했던 그런 음악들 한두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유튜브 그 스마트폰 유튜브 안에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 연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화면에 이제 올라올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재즈에 대한 음악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. 좀 많이 그 트로트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트로트 음악 전에 재즈가 먼저 파생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도입이 된 게, 그러니까 트로트로 도입이 된 게 재즈에서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. 그러니까
재즈에서 쓰는 기법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트로트에서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쓰이는 건데요. 그러려면 당연히 재즈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먼저 들어봐야겠죠.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. 테너 색소폰 중에는 벤 웹스터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. 간략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니 해도 그 감미롭게 불면서 어떤 또 파워풀한 연주 그런 거에서 거의 최고인 사람 같습니다. 그리고 서브톤 주법을 거의 이제 확립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엘토 색소폰 중에는 폴 데스몬드라는 사람 들어보시면 저는 되게 좀 그래도 듣기 좀 편한 분들 두 분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. 제가 왜 들어보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음정도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리도 나오고 그런 대가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나는 들어봤더니 싫다. 난 더 파워풀하고 막 어떤 좀 퓨전 재즈, 스무스 재즈 이런 거 듣고 싶으시다. 그러면 알토 색소폰 중에는 데이브 코즈, 또 옛날로 가면 이제 데이비 샌본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갑자기 또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 테너 색소폰 중에는 커크 홀럼, 보니 제임스 너무 많습니다. 유튜브에 스무스 재즈, 테너 색소폰 연주자, 스무스 재즈, 엘토 색소폰 연주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입에다 떠넣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. 스타일 자체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주하고 싶으시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요. 음악 많이 듣고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